안녕하십니까. 오직 선거, 후보자와 동행하는 윤상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 사건으로는 아마 가장 빈번하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영역 중 하나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다른 후보자를 누르고 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보니 상대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허위사실,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허위사실을 말하게 되기 쉬운데요. 하나하나 고문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표현 범죄의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 공연성 그 세 가지를 보통 명예훼손 범죄의 공통적인 그 구성 요건으로 보는데, 거기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과되면 그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어떤 요건 하나하나가 조금 그 개념들이 선뜻 와닿지 않는데요. 일단은 그 사실의 공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이 이게 꼭 사실만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지요? 일단 그 표현 범죄의 요건 중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표현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것만 사실의 적시고요. 문제는 일반적인 그 허위사실 공표를 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 혼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의 적시와 가치 평가가 있다면 그 양자를 분리해서 각각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정한 표현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가치 평가라면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 수위 또한 낮지 않은데요.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벌금형의 하한선이 5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냥 우리 흔한 말로 일반 형법 중에 그 법정이 사형밖에 없는 게 여적죄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일 그 무거운 처벌 받는 것은 회심죄고, 네. 후보자들에게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범죄는 바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금형이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다 보전하고 법정에서 참 그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도 법률상 강경에서 절반 깎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다라고 하더라도 125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100만 원 이상이네요. 예. 그래서 선고유예가 한인한 배지가 떨어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실례를 들어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그렇죠. 소득세는 각종근로 소득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터인데, 대부분 우리가 내는 것들은 그 근로소득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종합소득세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세는 큰 금액은 꼬박꼬박 냈는데 작은 금액의 그 종합소득세를 안 냈어요. 그걸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외국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본인이 왜곡한 경우 말고 어떤 허위 소문을 믿고 공표를 한 경우, 이런 때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SNS가 지금 활발히 보급된 상황에서 아주 그 위험한 부분들인데요. 만일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 그게 진실하더라도 소문이 내용이 거짓인 걸, 네. 그걸 리트윗하거나 돌려보기나 퍼날르게 해버리면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든 일반 유권자이든 좀 의심할 만한 내용의 허위사실 소문이 있다면 네. 최소한 소문의 진위를 좀 일정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퍼날르기를 하든 리트윗을 해야만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 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요. 이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주 곤란하죠.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다 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전과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전과가 있다고 주장할 때 네. 나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돼 버립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입증 책임을 뭔가 자료든 뭘 내놔야 되겠지요. 그 경우 검사는 그 제시한 증거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절대 가지고 상대방 공격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제 사안에서 이 내용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